LG CNS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스 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LG CNS 자리 아주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가 조금 더 실려가지고 오랜만에 1000억 이상 거래가 실림으로써 여기에 노란 색깔 캔들에 색칠이 되는 것까지 이제 봤는데, 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떨어질 것인가, 이제 또 불안감이 좀 슬슬 이제 오긴 시작하죠. 왜냐하면은 며칠 동안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불안감이 있는 거는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단 영상을 처음 올려드렸을 때가 이거 이제 폭등할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을 때가 8월 3일이었고 이틀 동안 열심히 지금 올라와가지고 한 18% 정도 이제 상승을 해줬는데, 어쨌거나 이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조금 더 세게 올라와 주기를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물론 밑에서 매수한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매수가에 따라 가지고 매도 타점이 완전히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괴리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분석을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집중 꼭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LG CNS 이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참 멀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뭔가 지금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빨리 땡겨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까지 보이고는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장이 올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 시장에 대해서 좀 잘 파악해 보자 이겁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차트상 이동평균선 지지하면 반등할 것이고 이동평균선 지지 못하면 떨어질 것이다, 저항선 맞고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는 거죠. 10년차 이상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놓을 필요도 없는 거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다? 뉴스입니다. 뉴스가 없는데 종목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리고 국제 시장이 반응이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고 떨어집니까? 그래서 집중하시기 바란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그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이렇게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얘네들 때문에 이제 LG 그룹에서 어쨌든 중심의 역할, AI 쪽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LG CNS 같은 경우가 수혜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전날에 또 이제 재밌는 뉴스가 나왔었죠. 제가 이거를 촬영하고 있던 시간이 지금 보시다시피 4시가 안 됐잖아요. 3시 26분이었는데 4시 넘어가지고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지금 이런 뉴스입니다. 이때는 이제 뉴스의 형태로 나왔던 게 아니라 추진이다 보니까 SNS를 통해 가지고 나오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벤트로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였는데, 뭐 뒤에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중국산 부품 수입 금지를 추진한다. 추진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확정이라는 게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겠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이 추진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확정이 되기 전에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과 동시에, 만약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중국 쪽에서도 반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뭐 관세 관련된 내용이 또다시 나온다던가 일단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를 해놔야 됩니다. 근데 이제 LG CNS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데이터 센터 거기에다가 납품을 하는 삼전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데이터 센터 중국산 부품 수입 금지를 추진한다고 했던 거는 국내적으로도 피지컬 AI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바로 전날에 뭐 미국 증시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겠지만,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얘네도 매출이 곱하기 2배가 나왔다고 하는데, 얘네는 하이퍼스케일러가 아닙니다. 얘네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쪽에 소프트웨어 회사란 말이에요. LG CNS랑 비슷하다라고 느낌 딱 오시죠. 그래서 이 지금 상승 같은 경우에도 팔란티어 테크의 빨이 조금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이제 딱 그거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 봤을 때 LG CNS가 지금 이동평균선을 보시면은 어쨌든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으니까 이동평균선 돌파를 하고 장기 이동평균선을 지지받으면서 그 다음에 또 위에 있는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지금 뚫어놨다. 왜 꼬투리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구멍을 뚫어놨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예상이 되고 있냐 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3.6%나 올린 다음에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또다시 올라가고는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이거 강하게 올라간 다음에 또 연속적으로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한번 쉬었다가 올라갈 확률이 좀 높기는 하지만, 어쨌든 나스닥이 지금 매물대에 걸쳐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고 하면은 LG CNS가 또 여기서 살짝 눌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동평균선들의 방향이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우상향으로 꺾였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쟁이라는 게 나왔을 때도 사실 그거를 쌩까고 이렇게 올려줬었던 때가 기업들 실적 발표, 그것도 1분기 실적 발표 때 이렇게 됐었던 거였기 때문에,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똑같은 패턴을 보여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기간보다는 짧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한 상태에서 내려올 것인지, 가기 전에 꼬꾸라졌다가 다시 올라갈 것인지
있을지 그거는 지켜봐야 알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LG CNS 같은 경우에도 현재 뉴스를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닌 상태인데, 미국발, 제가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거 있잖아요. 그 발로 지금 움직인 게 있다 보니까 이 시장에 맞춰서 꼬꾸라지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뉴스를 가지고 오면서 올라갈 것인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 빨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LG CNS랑 관계성이 없을 수도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AI라는 섹터로 봤을 때 신경 써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다시피 샌디스크가 다음날 목요일날 우리나라 증시 시작하기 전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얘네도 낸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SK하이닉스랑 HBF를 또 만든 애들이다 보니까 이번에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 가지고 직접적으로 가장 연관성이 있다라고 한다 그랬을 때는 뭐 당연히 다른 종목이 될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 마벨 테크놀로지, 얘네가 이제 그거 직수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네 말고도 어쨌든 실적 관련돼 가지고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까 시장이 전부 다 일단 실적이 괜찮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미친 듯이 올라갔던 거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예상치 상회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좀 이제 예상 범위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예상치 상회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하회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주주 환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를 다시 끌어올렸던 놈이 키오시아 홀딩스, 얘네 ADR인데 얘네도 그렇게 떨어졌다가 결국엔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다 같이 가즈아가 나와가지고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LGCNS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거래가 조금 더 이렇게 실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타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여기 앞에서 매수를 잘못하셨거나 혹은 매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버티다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종목별 투자자에서 지금 이렇게 연기금과 기관들의 이런 매수세가 있다라는 거는, 다시 말해가지고 얘네가 계속 매수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소세로 전환이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같이 매도를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바로 전 영상이 아니라 최초 영상이었네요. 8월 3일 영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수급을 확인했었지만 어쨌든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선 더 예민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앞에서처럼 거래가 실리긴 실렸는데 이렇게 15%짜리 캔들 만들어 놓고 5%에서 마감시켜 놓고 그 다음에 쭉 뺐잖아요. 그러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또 안 그럴까요? 안 그럴 거란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추가 매수 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게 됐을 때 매도 타점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손절이라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 저도 손절에 대한 아픈 기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이 근처에 매수가다라고 한다 그러면 타점 신호 공유해 드릴 테니까 문자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보내셔서, 어차피 제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설문조사 이런 것도 없으니까 편하게 받으시면서 판단 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타점에 대한 정의는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 그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지금 이거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선을 그어놨는데,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그때 요란한 축제 분위기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의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이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많이들 봤었는데 저처럼 뉴스랑 그리고 차트랑 수급까지 한 영상에서 최대한 다 풀어드리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뉴스에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예로 하나만 보여드린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상한가 캔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상한가를 못했지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안 그래도 이제 연기금 수급 죽인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그 전에 제가 그 매도 타점 말씀드려서 보여드렸던, 자, 보여드릴게요. K뱅크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인터넷 뱅킹으로 했었을 때 우리나라 1등이지만 상장으로는 K뱅크가 아니라 카카오뱅크한테 뺏겨가지고 하여튼 간에 욕 뒤지게 먹고 있었던 K뱅크. 얘 종목별 투자자 보시면요, 얘가 얼마나 기관들 수급이 좋았냐면은 지금 보이십니까? 5월 달부터 해가지고 완전 온통 빨간색 보이세요? 연기금이 미친 듯이 매수를 한 달 내내 했습니다. 5월 26일부터 6월 23일까지. 장난 아니죠? 5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 그러면 여기까지죠? 요렇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완전히 시뻘겋게 보여줬던 애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쪽에 뒤에 8월달 됐을 때 매도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는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LGCNS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에 매물대가 있단 말이에요. 뻔히 매물대가 있는 상태에서 대놓고 어디선가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해먹고 나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지를 해줄 때 또 매수하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수를 잘못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면 다음부터는 다음 종목 들어갈 때는 안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죠? 주식 초보 시절 때 저도 뒤지게 손절 많이 했습니다. 돈 개 많이 날렸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싸가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어쩔 수 없지만, 죄송하지만 그거는 거쳐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이제 깨달아졌다 한다 그러면 다음 종목 때는 잘 매수하자. 꼭 그렇게 다짐하시고, 다음에는 웬만하면은 실패를 안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실패를 반복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타점 신호는 제가 도움드릴 수 있으니까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벤트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뉴스들 작은 데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 SNS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요즘에 꽤 많이 있습니다. 먼저 선빵으로 날리고 그 다음에 기사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종목 관련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삼성전자 관련돼 가지고도 이번에 갑자기 로봇 관련된 이슈가 뉴스로 나오면서 이렌시스랑 뭐 아지네스텍 같은 경우가 갑자기 상한가를 터치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거랑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지만 LGCNS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타점 신호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거니까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